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유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만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코스피 6천 돌파. 네, 와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진짜요. 듣자마자 오. 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보다 53포인트, 0.89% 오른 6,022.70포인트로 장을 시작해서 장중 6천선을 넘어섰는데요. 지난달 22일 장중 5천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를 더 올린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보다 0.80% 오른 1174.27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아니 혹시 김만권 박사님 주식 가지고 계십니까?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동학 게임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주식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만천하에 공표하는데 와이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게 하세요? 절대 노동소득을 저축해서 늘리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절대 그런 거에 투자를 못하게 해서요. 제가 저도 들어야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주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1년 전에 보니까 이게 2,600 얼마인가. 2,600 얼마? 네, 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6,000이 넘어갔으니까 2배가 넘어간 건데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좀 일으키고 있고, 사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너무 오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한테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답은. 그러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기업의 성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작 뉴턴도 이게 주식 투자로 망했잖아요. 그 천재도 그 천재 과학자가 주식 투자로 자기 재산의 90%를 날렸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 날린 다음에 뉴턴이 했던 말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겠는데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호조를 좀 평가해 보자면요. 글로벌 경제 흐름과 우리 경제의 구조가 어느 정도 상응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하는 세 가지 방향이 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다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환율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경제 흐름과 우리 경제의 강점이 좀 비슷하다. 라는 것. 특히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보자면 거품론이 있긴 하지만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가 확실히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나 로봇 제조업 산업 기반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한글이란 고유 문자가 있어서 독자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서 이렇게 소버린 AI라 그래서 안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도 있어서요. AI가 주목을 받는 한 이 부분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해도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정말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돌아야 투자가 되니까. 그런데 일단 미국이 지난 연말부터 금리를 낮춰서 동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좁아지니까 미국으로 이제 새 나갈 돈이 없죠. 새 나가는 압박이 좀 약해지니까 또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조금 풍부해진다는 점에서도 주식시장이 좋고요. 그리고 전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계속 이제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라라고 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식 쪽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정부가 이렇게 미는데, 사실 정부가 밀고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은 거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효과를 봐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저기에서 한 푼도 이득을 못 보는 저는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앞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말하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나는 주식계의 펠레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고 하면 계속 오를 제가 것이다. 떨어진다고 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오를 겁니다. 예. 네, 댓글창에는 오늘 굉장히 주식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데요. 지아김님께서 주식은 욕심을 버리고 분산 투자하면 돈 벌 듯하다. 이런 또 명언을 해주셨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농담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어겼다. 5천 이룬다고 했는데 벌써 6천이다. 예, 벌써 6천. 라는 예.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아니 뭐 7천 지금 될 거라고 하잖아요. 야. 올해 7천 돌파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할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야. 예, 저도. 안 됩니다. 망군 박사님. 절대 할 수 없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행정통합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도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역 반대를 이유로 대전 충남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니까 대구 경북까지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라면서 여당으로 책임을 돌렸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대구 경북 의원들이 행정통합법 처리 보류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충돌했다고 합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당 지도부 중에 누가 행정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는지 밝혀달라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한편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차관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당체장을 선출해서 7월부터 통합특별시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행정통합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 행정통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인구 문제 이야기하고 미래 경제 이야기하고 뭐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는데 가장 사실은 미래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 수도권적으로 경제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요. 경제 편중 현상이 일어나면 자연히 젊은 세대가 그쪽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인구 안 늘어나고 인구가 없으면 경제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경제력을 갖게 하려면 사실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통합하는 건데요.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프로젝트들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단위로 이제 소위 말해 지역을 만들고 경제 통합권을 만들고 거기서 하루 내 그러니까 소위 일일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제권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정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런 지역의 통합,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데 지역 내에 들어가면 지역에서는 이게 당장 행정 통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구 쪽 시민사회에서 나온 의견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대구 쪽에서 시민단체 학계 정당 관계자 180명이 이제 정치나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통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행정통합, 지금 행정통합의 핵심이 많은 재정을 지방으로 사실은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재정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체장은 강력하고 지방의회는 유명무실하고. 그렇죠. 같은 당이나. 예, 그렇죠. 장악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는 또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시민사회.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돈이 많이 온다? 제왕적 단체장이 탄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막대한 돈과 권력이 몰려오면서 제왕적 그 단체장이 탄생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선거제도, 정치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과 함께 이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제 이거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합쳐지고 졸속으로 규모만 만들어준다고 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선거제도와 어떤 정치제도의 구도를 재편해 나가면서 지역 행정 통합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개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또 지명 기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당내기구로 공소 취소위원회 설치.
네, 그 공치모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거랑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출범한 거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만든 기구인데요. 친명, 친이재명계가 모임을 주도해서 개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치모와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치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치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 공치모는 오늘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이니까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기표, 민영배, 부승찬 등의 공치모 의원들이 공치모를 유지하면 진짜 개파가 된다 라면서 잇따라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이런 취지의 한 언론 보도 기사 링크를 X에 게재한 다음에 과도한 걱정이라고 적었는데요. 당은 당의 할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할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자신이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공치모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사실 요즘 우리 정치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약간 개파 결집처럼 보인다라는 걸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고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성격이 유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반정청래계의 새 결집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받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반대파 여기 공치모를 만든 쪽에서는 또 할 말이 있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이름이 너무 추상적이라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리고 딱 이재명 이렇게 이름을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드니까 국정조사 하겠다고 지금 그 지도부가 나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그 효능,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 검찰에 대한 조작 기소에 대한 어떤 효율적 대응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개파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여기 뭐 그 공소취소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개파를 만들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당 지도부가 던지기 위해서 이걸 또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지금 민주당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내란 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권력 구도, 모든 집단은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있죠. 권력 투쟁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권력이 들어서면 그 다음 권력이 들어서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이 재선이 없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재빨리 이루어지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못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위원 재판을 들여다보면서 이 재판문 하나가 얼마나 계엄이라는 이것들을 축소시켜 놓고 그리고 계엄의 의미 같은 것들을, 역사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 놓고, 사실 그거 무죄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사람들마다 그걸 다 다르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들릴 정도였고, 사실 거기 보면 대통령이 계엄한 거 알아서 계엄한 거고, 그거 우리가 함부로 계엄이 옳으냐 아느냐 판단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게 있다면 군대에 넣은 거야. 이거 정말 판단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에 좀 적절하게 잘 대응해 가면서 뭔가 권력 안에서 자기 싸워야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합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권력 싸움만 너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를 앞두고 별로 좋을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이 좀 지금 오만해 음. 보이는 것 같다라는 좀 쓴소리를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고언이 아니실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아이템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2차 특검 공식 출범. 네,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4명의 특검보,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일종 특검보를 소개한 다음에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권창영 특검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7가지이고요. 2차 특검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90일 수사 기한은 필요한 경우에 30일씩 2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2차 특검은 내란 사건에 초점을 맞출 전망인데요. 계엄 기획 의혹의 핵심의 물증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지난 19일 윤석열 씨의 내란 재판 1심에서 신빙성이 흔들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특검팀이 기존 공소장을 분석하면서도 신뢰도의 보강 작업부터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펼치고 보니까 또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결국은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란의 핵심적 설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상훈 수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위원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조악해 개인적 감정을 하소연하고 격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완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모든 그 중요한 일 하시면 다 정자로 쓰시고 그 다음에 다 프린트물 내시고 예,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나 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게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2차 특검이 시작하기도 전에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차 특검이 난관에 부딪혔다. 시작도 전에. 시작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돼서 저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그 판결 내용도 자꾸 판결 내용, 직위원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꾸 옮겨가게 되는데요. 일부 내용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일부는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계획해 놓으시면 100개 계획했으면 100개 다 하세요? 예.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한두 개만 일치해도 처벌해야 되는 일이고 문제가 돼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마치 계엄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거의 모든 액션 플랜이 있고 아이디어를 막 메모해 놓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 골격 같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하나 2차 특검이 정말 여유가 있다면 계엄 전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사건 이걸 몰랐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 제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2차 특검에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은 좀 벅차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노상훈 수첩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 그리고 소위 외환 의혹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명확해야 되고요. 이건 정말 국가 존립이잖아요. 그래서 외환 의혹도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저번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사실은 검사들이 제대로 중간부터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내용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은 간단하게 다뤄볼까요? 네, 트럼프 국정연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에서 그는 자신이 1년 전에 정체된 경제, 인플레이션, 국경, 군대와 경찰의 인력 부족 이런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시대를 초월한 전환을 이뤄냈다면서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중간선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중간선거에 지면 탄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이 황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이 존중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공포로 이뤄낸 황금기와 존중이잖아요. 공포로 존중받는 건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요. 더러워서 참고 있지. 이 뭐 존중해서 참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곧 무너질 거고, 그리고 저가 볼 때는 트럼프 크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왜 중간 선거에서 저는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예,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원이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상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